달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여수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수시장은 민주당 정기명 후보가 우세를, 고흥 군수는 민주당 공영민 후보와 무소속 송비근 후보가 경합 상황입니다. 순천시장은 민주당 오화근 후보와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오차범위 내 박빙입니다. 광양시장은 민주당 김재무 후보가 우세입니다.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오는 2027년 초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와 목포 MBC가 공동으로 지역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여수시장은 민주당 정기명 후보가 우세했고 고흥 군수는 민주당 후보와 현 군수가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를 앞두고 투표 의향을 물었습니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72.2%,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19.5%로 전체 응답자의 91.7%가 투표하겠다고 대답했고 응답자의 7.3%는 투표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각 후보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후보가 56.3%, 무소속 김현철 후보가 6.2, 국민의힘 신용훈 후보가 4.1, 무소속 이명찬 후보가 2.3%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9.1%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고 18.8%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었더니 정기명 후보가 70.8, 김현철 후보가 3.8, 이명찬 후보가 0.9, 신용훈 후보가 0.8%로 나타났습니다. 고흥 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와 무소속 송귀근 후보가 재격돌합니다. 응답자의 87.8%가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 8.4%는 가능하면 투표하겠다고 답해 96.2%가 투표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2.8%는 투표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가 46.6, 무소속 송귀근 후보가 40.8%였습니다. 후보 지지 강도에 대한 질문에는 88.9%가 계속 지지하겠다, 9%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지 여부와는 별도로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가 공영민 후보, 32.5%는 송귀근 후보라고 응답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어갑니다. 순천은 민주당 오화근 후보와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광양은 민주당 김재무 후보가 경선 컨벤션 효과 속에 무소속 정인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박광수 기자입니다. 순천시장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화근 39.2, 무소속 노관규 35.6%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무소속 이영준 0.9,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24.3%였습니다. 노관규 후보가 조사에 포함됐던 지난 3월 28일 전남 CBS의 민주당 경선 후보 조사 결과와 비교해봤습니다. 오화근 후보가 경선을 거치며 22%포인트 올랐고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던 노 후보의 지지율도 13.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까지는 오화근 후보가, 50대는 혼전, 60대에서는 노관규 후보가 각각 강세를 보이며 청장년층 간 선호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오화근 48.8, 노관규 28.5로 오 후보의 우세를 전망하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광양은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41, 무소속 정인화 30.5%로 김 후보가 앞섰습니다. 오차범위 바뀐 10.5%포인트 차입니다.
무소속 문선용, 서장원 각각 1.6과 1.4%였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25.5%였습니다. 지난 1월 말 여수 MBC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봤습니다. 상승폭이 김재무 후보는 25.4%포인트, 정윤화 후보는 9.5%포인트로 순천에 비해 경선 컨벤션 효과가 컸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민주당 김재무 47.3%, 무소속 정인화 27.9%로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수와 목포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여수, 순천, 광양 각 500명, 고흥 506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무선 전화 면접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장 후보 3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명 정책선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천 행위적 모니터 연대는 오늘 순천 YMCA에서 민주당 오하근 후보와 무소속 노관규 이영준 후보를 초청해 돈 선거나 흑색 선전,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서약식에서는 또 여수 MBC와 YMCA가 지난 2달 동안 실시한 시민 공약 캠페인 시민이 말하는 대로의 진행 과정이 소개됐으며 세부 정책 제안 내용들이 각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공천 관련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김모 씨 등 3명은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공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오하근 후보가 민주당 공천 심사를 통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민주당과 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의 사과 및 공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광양 지역에 출마한 진보당 후보들이 지역의 새로운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 광양시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이경근, 백성호, 소대순 기초의원 후보들은 오늘 광양시청 열린 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일색인 광양시의회에서 진보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노동자 비율이 높은 산업도시 광양시의 노동자 예산은 세출 대비 0.7%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엄수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축소에 열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공자와 유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1980년 5월 18일. 폭도로 규정된 광주 시민들은 이날부터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열흘간의 항쟁을 벌였습니다. 광주에서 뿌려진 민주주의 씨앗은 전국 각지로 퍼져 42년간 이어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국민들에 전한다는 의미의 5월을 드립니다를 주제로 한 제42주년 기념식이 엄수됐습니다. 이젠 우리가 함께 그 슬픔과 상처를 감싸고 위로하며 희망 가득한 5월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이 축소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각계 대표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금남로를 가득 메웠던 택시를 타고 주요 사적지를 도는 추모 공연과 5월 어머니들의 합창으로 구성됐습니다. 후보 시절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어도 참배단은 오르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정당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했습니다. 이번 입장에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5.18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바라는 5월 단체들의 환담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피 흘리며 외친 민주주의가 5.18 42주년을 맞아 다시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국회 원구성 때 헌정특위를 구성하는 등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5.18 기념식 참석 이후 열린 중앙선대위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5.18 진실규명과 광주정신 계승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광주정신으로 새롭게 혁신해 윤석열 정부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지적장애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오늘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60살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5살 조카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고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6월 하순에나 나타나는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분포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여수 16에서 24도, 순천 14에서 28도, 광양 15에서 28도, 고흥은 11에서 26도 예상됩니다. 또 광주는 14에서 27도, 목포는 15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 사업이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7년 초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 단계인 3단계 3차 부두의 조기 개발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 내 야들을 빼곡히 채운 수출용 자동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 부두로 쓰이고 있는 이곳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가 6,9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자동화 부두로 새롭게 구축됩니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국내 첫 한국형 자동화 항만인 광양항 자동화 부두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중 학술과 기술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관련 사업 수반 용역을 모두 수행한 뒤 내년부터 건설 공사와 장비 제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내 기술력을 집적하고 활용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국내 기술력이 좀 부족한 부분은 해외에 어떤 선진화된 어떤 기술력을 매칭을 통해서라도 도입을 해야 될 건데 일단 국내 기술력을 어쨌든 직접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국내 기술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어떻게 키 포인트거든요. 자동화 부두는 2027년 정식 개장하면 4선석 연간 136만 TU의 하역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의 자동화에 따라 생산성 향상 40%, 운영비 절감 37%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광양항 3단계 2차 자동화 부두는 항만 기본 계획에 따라 공전하고 있는 광양항 3단계 3차 부두의 조기 개발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3회 2단계가 수요가 넘쳐나고 그다음에 선사들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부두로 될 경우에 자연스럽게 3회 3단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광양항의 지금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가 국내 첫 한국형 자동화 부두로 성공적으로 구축돼 동부가 거점 항만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국내 미래 스마트 항만 기술을 이끌어갈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관광재단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한국 사우디 수교 60주년 기념 한국 관광 로드쇼에 참여해 신안 퍼플섬과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소개하는 등 전남 방문의 해를 홍보했습니다. 또 현지에서 사우디 여행사, 여행 전문 플랫폼 운영사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남 관광 홍보와 중동 관광객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민주화, 인권, 평등, 평화의 발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들불상 제17회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들불열사 기념사업회는 이영일 이사장이 지난 1997년 여수지역사회연구소를 설립해 전남 동부 지역의 여순 사건 실태 조사를 시작했고 유해 발굴과 진실을 규명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여순 사건의 진실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등 지난해 특별법이 제정되는 데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5.18 국립묘역 역사의 문에서 들불열사 합동 추모식과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전남대학교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은 최신 취업 트렌드와 맞춤형 취업 전략에 맞춰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채용 관계자가 직접 취업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8차례 정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들 기관들은 여수 지역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했으며 앞으로도 산학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오늘 지방선거 선대위를 출범하고 필승 결의를 다졌습니다. 홍영표 전 대표와 박광온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